자, 지금 거대 제약사들이 140조 원짜리 시장을 놓고 정말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 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 아주 독특한 전략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D&D 파마텍의 공시 자료를 직접 뜯어보면서 이 회사가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대체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49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2035년에 예상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예요. 네, 딱 하나의 질병 시장용.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이건 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기회의 땅인 거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거인들이 떡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오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힌트는요, 회사가 직접 공개한 자료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정조준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 하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MASH, 즉 지방간염이나 파킨슨병처럼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질병 시장까지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들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단순히 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약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게임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바로 그 기술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자, 이들의 두 번째 전략, 바로 새로운 약물 전달 방식입니다. 그 혁신의 한가운데에 오럴링크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걸 일종의 분자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약물이 우리 소화기관에서 파괴되지 않게 딱 보호해주고 혈류로 들어가는 특별한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의학계의 굉장히 오래된 숙제 중 하나거든요. 그걸 풀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잠재력은 초기 데이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요, 비글견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이미 시장의 최강자죠, 리벨서스보다 더 높은 약물 흡수율을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진 기술적 자신감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대단한 기술로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있을까요? 현재 개발 중인 주요 제품들, 즉 파이프라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MAS, 비만, 파킨슨병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공략하면서 개발 단계도 각각 다르게 포진시켜 놨어요. 즉, 하나의 실패가 회사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렇게 유망한 기술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바로 이들의 핵심 사업 모델, 라이센싱 청사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들은 약을 파는 영업회사가 아니라 연구개발, 즉 R&D 회사입니다. 그들의 상품은 약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권인 셈이죠. 이들의 공시 자료는 그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사람에게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일단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장에 출시해줄 거대 파트너를 구하겠다. 바로 이게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MASL의 치료제 계약이 이 사업 모델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연구실에 있던 하나의 자산이 총 계약 규모가 거의 6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융가치로 탈바꿈한 순간인 거죠. 하지만 물론 신약 개발이라는 게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잖아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 냉정한 현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기술 이전으로 매출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연구개발에 계속 투입되면서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뭐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전환사채 같은 자금 조달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미래의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빚인데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의 시장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핵심적인 세부 사항 중 하나죠. 자, 그럼 이 보고서들을 쭉 파고든 후에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뭘까요?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이들은 R&D 회사지 영업회사가 아니다. 둘째, 회사의 성패는 사실상 오럴링크 플랫폼의 성공에 달려있다. 셋째, 수익은 임상시험 성공과 미래의 파트너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운영 비용은 이 사업 모델의 그냥 일부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시 자료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이들의 과감한 과학적 베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자료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만 최종적인 증명은 오직 임상 데이터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이 기업의 미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